어떻게 수급자를 한 분이라도 더 모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는 대표님이 회의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단골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표님이 사회복지사님이나 시설장님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과 수급자 모집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나눠보신 적이 있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답답했던 마케팅에 관한 생각에 그 물꼬를 터뜨리지 않을까, 자유와 해방감을 대표님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2024년 대표님 센터에 수급자 모집 동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센터에 지금 현재 수급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두 번째, 우리 센터 수급자 인원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등급별로는 몇 명인가요? 어떤 등급이 우리 센터를 많이 찾으시나요? 우리 센터에 오시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수급자분들은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알고 방문을 하셨을까요? 주로 어떤 유입 경로로 우리 센터로 오시는 걸까요? 그리고 1년 이상 영업하셨다면 1년간 몇 명의 어르신들이 등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몇 명의 어르신이 퇴소를 하셨을까요? 퇴소를 하신 어르신들이, 보호자님들이 우리 센터를 나가신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이유를 아실 수 있으실까요? 또 새로 우리 센터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우리 센터에 등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급자 모집을 위한 회의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수급자 모집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는 202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센터의 강점은 무엇이고 우리 센터의 약점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시고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국회와 함께 25년도 홍보 방법을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와 펜을 준비하시고 앞에 있는 질문 답 일단 다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일단 우리 센터 정원하고 입소 가능한 인원 알고 계시는 분들 그냥 적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서라도 한번 적어주세요. 입소 가능한 정원 대비해서 목표치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25년도 1년간 지금 안 채워져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우리 이만큼 뭐 7명을 채워야 된다, 뭐 13명을 채워야 된다, 20명을 채워야 된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적으실 부분은 뭐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몇 분 정도로 모실 거냐? 여기서 말하는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어르신들, 감경 어르신들도 있겠지만 일반 어르신들을 몇 명을 더 모집할 건지 희망 목표 계획을, 25년 계획을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몇 명 정도가 뭐 사람마다 다를 테고, 뭐 지금 현재 오픈하신 일자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정원이 많이 남아서 최대 많은 어르신들을 적으셨을 거고, 지금 이제 막바지에 이르신 분들은 뭐 5명, 3명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적고 나시면 홍보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단지로 한다고 하면 전단지가 한 박스에 얼마인지, 그리고 그 아파트를 어디 돌릴 건지, 아파트를 몇 군데에 돌릴 건지, 이 한 박스 돌릴 때마다 최소 몇 명의 수급자 모집을 목표로 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네, 적으셨어요? 네, 넘어갈게요. 어차피 영상 관계상 멈추고 쓰시면 되니까. 자, 그다음 나가시는 분들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저희가 드렸던 질문 중에 퇴소 관련 질문들도 있었는데, 퇴소 희망 어르신들이 상담 이후에 퇴소 방어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나가신다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이유가 있다면, 우리 센터를 나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해서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이런 이유로 어르신들이 나갔었는데 적어도 이런 이유로 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야 되니까 퇴소 방어 상담을 몇 건을 하겠다. 그리고 퇴소 방어는 몇 퍼센트 정도를 하겠다라고 한번 계획을 적어보세요. 예, 다음입니다. 다 적으셨으면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 1년간 몇 명 목표하실지, 4등급은 몇 명으로 하실지 적어주시고 3등급은 몇 명으로 하실지 적어주세요. 등급별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 방문요양 이용할 어르신들 몇 명 늘릴 거고 주간보호센터를 몇 명 늘릴 거다라고 목표를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센터 이용 어르신들 보호자분들에게, 그리고 어르신들 인지 있는 어르신들한테 소개받을 계획을 적어보세요. 몇 명 정도의 어르신을 보호자한테 소개받을 수 있을지, 어르신을 몇 분 정도 소개를 받을 수 있을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소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세요.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그 목표와 계획을 계속 작성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그 한 5가지 정도 입소 정원 대비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내용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질문 드려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적어봐도 한 번도 안 해보신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이룰 수 있게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져야지 그 다음에 홍보 방법이 세워지고 마케팅 방향이 세워질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거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아마 대부분의 센터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별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무작정 전단지 한번 해볼까, 오늘은 홍보 한번 나가볼까, 뭐 즉흥적인 홍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서 적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최소 3명 모집할 계획을 세우셨다면 사실 엄청나게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3분을 더 모시겠다, 우리 센터에. 그러면 블로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포스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보자 라는 이런 목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이야기를 뭐 쓰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가? 동사무소 할 때는 어떤 서류를 들고 가야 되지? 동사무소 등록하러 올 때 우리가 방문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계획들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기초생활자를 3명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계획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놓으면 블로그에다가 한번 쓰기 위해서 블로그 컨텐츠를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기초생활 등록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사무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동사무소 등록해서 갔을 때 어르신들 한번 한테 우리를 알려보자. 뭐 이런 계획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적었던 그 질문의 답을 주변 신축 아파트에서 최소한 4명의 어르신을 모집해 보겠다. 옆에 지금 아파트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그 보호자들이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 보호자들의 부모님들을 모집하겠다, 한 4분 정도로 모집하겠다, 그런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셨다면 우리 지역의 신축 아파트 그리고 입주 아파트 목록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분기별로 몇 번을 진행해야 우리 예산 안에 쓸 수 있을지, 얼마나 진행을 해야 될지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들의 전화번호를 한 20개 정도를 구해보자 라는 뭐 이런 목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 4명을 모집하겠다는 목표가 나오면 전단지 문구에도 한 딱 4분의 어르신만 모시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끈하게 적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전단지 정화 상담이 좀 적었네. 이유가 뭘까? 어떤 걸 변화시켜 볼까? 전단지 비용하고 뭐 커피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입주하느라 바쁜 입주민들한테 뭐 시원한 커피차를 이렇게 나눠줘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커피차에서 현수막하고 전광판 해주니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센터 브랜드 효과에도 도움이 되겠네 라는 이런 생각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지지원 등급하고 5등급 어르신들을 위한 수급자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에 따른 홍보 방법이 또 나오겠죠. 목표를 이렇게 세웠다면. 치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 치매 검진 선별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많이 오시잖아요, 보호자님들이.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안심센터 주변이나 보건소를 전단지나 배지밀 뭐 센터 홈포 팜플렛 들고서 활동을 뭐 한 달에 한두 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너무 짧다고 하면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한번 우리가 홍보를 해보자 라는 이런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나눠주는 홍보 물품이 내가 뭔가 이게 좀 알맞지 않다면 조금 더 다변화시켜 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치매 선별 검사에서는 가족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을 하니까 가족 보호자들을 대상해서 어떤 말을 할지 체크리스트도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블로그를 작성할 때도 치매,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같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키워드 글자를 넣어가지고 글을 쓸 수 있겠죠. 물론 오늘 하루 나갔는데 당장 만난 가족 보호자분들이 없더라도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있으면 낙심이 좀 덜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몇 번을 만나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500명을 만나겠다라는 이런
목표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이 만나는 것 자체는 목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만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몇 명을 모집하자 이게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영상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 모든 급을 몇 명을 모집했다 신축 아파트에서 4명을 모집하겠다 뭐 이런 어느 정도 그 계획이 나온다면 그 목표가 나온다면 사실은 그에 따른 답변들이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에이 가도 효과 없네 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목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세부적인 홍보 방법과 아이디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행만 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형 등급에 나오는 분들이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말들을 잘 못 듣고 이런 청각장애인 어르신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 명이라도 모집하겠다라는 계획이 만약에 쓰셨다면 뭐 우리가 보청기 센터를 우리 지역에서 우리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상부상조한 센터를 찾고 연계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 중에서 뭐 방어가 있었는데 기존에 계신 어르신들의 이탈이 계속돼서 경험이 된다면 이런 목표도 세울 수 있겠죠. 이번 하반기에는 딱 반절만 나가는 확률을 줄여보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세우게 될까요? 대표님이 직접 어르신들이나 가족 보호자분들의 면담 시간을 2배로 늘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어르신들의 친구분들을 1년에 5명만 소개를 받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친구 초청의 날, 우리 센터에 다니는 어르신들 친구들을 초청하는 날 뭐 이런 걸 만든다던가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축제를 열어볼 수도 있겠죠. 예. 센터의 반응이나 친밀감이 좋으신 가족 보호자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려면 문자를 돌려서 주변 어르신들이 없는데 뭐 이런 친밀하게 어느 정도 우리 인간관계를 쌓아놓은 다음에 문자를 보내놓는다 하면 거부감 없이 또 어르신들을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가 나오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어봐야 돼요. 적어보고 그리고 적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생겨야지 세부적인 홍보 방법이 나올 수 있고 당장 반응이 없는 목표여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방법을 바꿔보고 변화해보고 세분화하고 더 파고들고 해서 도전할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도대체 영업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길거리 홍보를 그냥 나가시고 즉흥적으로 전단지 하시고 그냥 즉흥적으로 블로그 잠깐 시작했다가 말고 중단하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2025년도에는 1년간의 목표, 분기별의 목표를 세우시면서 끝까지 내가 이걸 활동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진 목표 그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표치가 채워지는 것을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수급자 모집을 위한 직원 회의가 있다면 물론 이 부분의 책임은 다 대표님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영업은요. 예, 그렇지만 회의를 통해서 수급자 모집을 하겠다고 하시면 이런 세부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명확한 지시에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과 함께 국회 영상 함께 시청해 보시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고 각 목표별 구체적인 홍보 방향을 여러분들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두서없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두서없을 수 있지만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24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남아있는 정원이나 현원에 따라서 내년에는 몇 명 정도를 모집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기초를 대상으로 할지 5등급을 대상으로 할지 3등급을 대상으로 할지 세부적인 목표를 정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홍보할지를 명확하게 숫자까지 계산해서 적어보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두서없게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적어보시고 구체적인 목표 홍보 계획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함께 고민해서 답글 달아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온라인 마케팅이나 오프라인 마케팅 상관없이 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우리 센터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걱정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3번 돌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